아부다비에서는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한 게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몰디브에서는 정말 리조트에만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몰디브 공항에 내린 것은 맞지만 제가 몰디브를 다녀왔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전 몰디브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공항 면세구역을 나와서 물과 과자를 샀지만 달러 결제가 가능해가지고 굳이 환전할 필요가 없었고 리조트의 가족도 모두 달러 표기만 돼 있었어요. 그래서 화폐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화폐 기호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도착하기 전까지 저는 리조트에 대한 의심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말레이공항에 도착해서 리조트 카운터에 가방을 맡기고 나서도 그랬어요. 언제 출발하는지 직원은 대답해주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을 조금 더 기다렸다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도착하는 항공편을 물어봤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목록도 있을 텐데 왜 출발 시간을 말해주지 못하는지 속으로 투덜거렸습니다. 한 30분 정도 기다리다가 한 커플과 같이 배에 오르게 되었는데 짐을 옮겨주는 직원이 저에게 몰디브가 처음이냐고 물었습니다. 대답도 하기 전에 바다가 보였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타야 할 배 앞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횡단보도만 건너면 부두인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직원이 좌우를 살펴주었어요. 배에 타서는 구명조끼를 입혀주었고 선장 한 명과 다른 선원 둘은 앞을 주시했습니다. 또 제가 손에 쓰레기를 쥐고 있으니 직원이 다가와서 버려준다고 했습니다. 직원들의 태도가 동남아시아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리조트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이 선착장에 마중 나와 있었고 체크인 과정 또한 친절했습니다. 직원은 중간중간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질문으로 처음 온 곳에 대한 긴장을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또 도착한 항공편에 맞춰 미리 체크인을 해주었고요. 또 출발 전날에는 출발하는 항공편에 맞춰서 늦은 체크아웃을 해준다고 일러주어서 편하게 머물 수 있었습니다. 늦은 체크아웃을 해주니 항공편이 취소돼서 더 늦은 비행기로 바뀐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 되었어요. 제 우려보다 리조트는 굳이 신경 쓸 것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냥 예약하고 와서 편하게 있다가 가면 되는 구조였어요. 여러 서비스와 식사, 음료가 모두 포함된 리조트여서 여러모로 조건에 신경 쓰였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객실의 미니바의 경우는 무료라는 단어가 없고 하루에 한 번씩 채워준다 이렇게 써 있어 가지고 또 미니바 위에는 가격표가 있고 어떤 그 식사 플랜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라고 써 있어 가지고요. 뭐 이것들이 채워주기만 하고 돈은 따로 받나 싶어 다시 물어보았는데 무료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사기꾼 공화국에 찌들어 살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제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최대한 해결해 주려고 했습니다. 식당 예약 시간이 지나서 예약하려고 해도 그냥 시간이 지나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식당에 전화해 보라고 알려주었고 또 식당이 전화를 받지 않아서 다시 이제 그 직원한테 전화를 하니까 자신이 알아봐 준다고 한 뒤에 예약을 해주기도 했어요. 객실에 우산이 없으니 우산을 가져다 주기도 했고요. 마지막 날 체크아웃을 하고 라운지에서 쉬고 있는데 비가 오니까 정리하러 온 직원이 우산을 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직원이 방문해서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라고요. 그리고 뭔가 필요한 것이 없냐고 묻고 제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가져다 주었습니다. 간혹 객실 정리 후에 수건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저녁에 달라고 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또 제가 필요한 것이 없다고 해도 직원은 뭔가 해주려고 했습니다. 방안을 살펴보면서 물이 없지 않냐고 하면서 물을 가져다 주겠다 뭐 이런 식이었어요. 이런 부분은 아마도 이곳이 팁을 주는 문화가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직원이 뭐라도 가져다 주면 얼마간 팁을 줘야 하는 부담이 뒤따랐어요. 아직까지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이 식당에서 현금으로 팁을 놓고 가지 않고 객실 번호 앞으로 팁을 달아놓고는 했는데 한 식당 빼고는 제가 적은 금액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청구서에 서명하고 신용카드 전표처럼 윗장을 가져가서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리조트 안에서 청구서에 서명할 일이 많았는데 저는 늘 하얀색 윗장을 떼가고 노란색 종이를 놔뒀습니다. 제가 서명한 청구서를 제가 가져가지 않는 것도 이상하게 느꼈기 때문인데요. 저한테 있어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맞춰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정 때문에 한 번은 급하게 청구서를 달라고 하고 직원 앞에서 서명한 적이 있는데 직원 말로는 하얀 종이는 리조트가 갖고 노란 종이는 식당이 갖는 것이니 놓고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종이 2장을.
여튼 체크인을 끝내고 직원은 카트로 우리를 방까지 안내했습니다. 중간중간에 리조트 시설에 대한 설명을 해줬어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방에는 가지고 온 짐이 미리 놓여 있었고요. 바다로 트인 테라스로 나가는 창문을 열었을 때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수평선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매립 중인 공사지가 보였기 때문인데요. 이게 매립 중인 공사장이 있다는 글은 봤습니다. 그렇지만 서쪽에 있는 쓰레기 매립지를 말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동측 객실을 선택한 것인데 이렇게 공사장을 뷰를 마주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서측 객실을 선택한 거거든요. 동쪽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고요. 사실 공사장이 문제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화물선들이 눈앞을 자주 오갔습니다. 제가 쉽게 올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가 이미 충분히 개발된 곳이라는 것임을 잠시 간과했습니다. 망망대해 성 하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원한다면 수상 비행기나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몰디브 수도에서 더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야 합니다. 다만 앞으로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크지는 않습니다. 제가 더 한적한 곳으로 가면 그것 또한 또 다른 파괴일 겁니다. 우리는 문화재나 자연을 무분별하게 파괴한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 열을 끌끌 차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나름 지성을 갖고 숙고해서 행동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지금 제가 주의를 갖고 덜 개발된 곳에 방문한다 해도 또대의 누군가 분명 나를 욕할 겁니다. 환경 친화적인 여행 같은 말은 그냥 맨죄부 같은 거예요. 지속 가능한 개발과 비슷한 말 아닐까 싶습니다. 허구죠. 이렇게 공사장 뷰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바닷속을 살펴보라는 사촌의 말도 도움되었어요. 아쉬운 것은 가이드가 없이 바다에 온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입니다. 한 20m 가면 산호 많은 곳이 보이는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이빙 센터에 물어봐도 가도 된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다이빙 센터에 물어봐서. 그런데 이게 상당히 쫄립니다. 처음이라 그러겠지만 파도도 편안하지가 않았어요. 이게 다 스쿠버 다이빙을 너무 좋은 바다에서 배운 덕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동남아 바다는 모두 호수 같은 줄 알았어요. 몰디브에 와서 넘실거리는 바다를 보게 될 줄을 몰랐습니다. 객실이 바다 위에 있어서 언제라도 바다에 나갈 수 있다는 점은 참 좋았어요. 언젠가 불 꺼진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배관으로 빛이 스며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바다로 나가서 객실 아래를 가보았는데 배관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더라고요. 보온재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말 비와 바람만 막으면 집이 되는 것입니다. 보온재로 칭칭 둘러싸도 배관이 얼어 터지는 우리나라에 사는 입장에서는 생경스러웠습니다. 이곳이 정말 남국이기는 한가 봅니다. 바다 쪽에 있는 큰 창이 주는 개방감도 상당했습니다. 특히나 욕실에 딸린 창으로 바다 쪽 창을 볼 때 정말 좋았습니다. 예전에 살던 곳의 욕실에는 창이 있어서 조명을 켜지 않고 햇빛을 받으며 씻을 수 있었는데 그때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태양 아래 알몸으로 있는 것이 생각보다 기분이 좋아요. 현대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죠. 맨몸 샤워, 밖에서 맨몸 샤워하는 경험. 그래서 이제 더 좋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바다에서도 거추장스럽게 슈트를 입고 있는 것보다 짧은 수영복 하나만 입고 있는 것이 훨씬 좋았습니다. 이게 1mm도 안 되는 두께의 슈트인데도 꼴에 슈트라고 부력이 있어가지고 무게 추가 없으면 잠수하기가 불편한 점도 있고요. 일단 뭘 입고 있다는 것 자체가 편하지가 않습니다. 언젠가 맨몸으로 바다에서 놀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몰디브에서 적응하지 못한 것 하나는 날씨입니다. 아침에 커튼을 걷기 전까지 밖의 날씨가 전혀 상상이 되지 않았어요. 아침이 맑았다고 해도 긴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점심을 먹다가 비가 퍼붓기도 하고요. 우산을 가지고 오지 않아 잠시 망설이면 이내 비가 그치기도 했습니다. 해변에서 칵테일 파티가 한참 준비 중인데 그 와중에 폭우가 쏟아지는 걸 보니 현지 사람들도 날씨는 감이 없나 봅니다. 마지막 날이 되니 처음으로 객실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도 소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전동 카트가 지나가는 소리였어요. 아침을 먹고 그간 먹었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을 추리려 메뉴를 보기 위해 리조트 앱을 켰는데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슬슬 이곳과 헤어져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체크아웃 시간은 미뤄주었지만 음식과 음료를 맘대로 먹을 권한은 12시에 끝난다고 했습니다. 직원은 그 전에 바에서 피자나 샐러드로 요기하라고 슬며시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른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마음에 다 마른 오리발을 다시 신고 바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체크아웃 후 이용할 수 있는 라운지는 이곳과 헤어지기 좋은 곳이었어요. 칠 라운지라는 이름에 걸맞게 차분하고 조용했습니다. 단지 치사하게 여기는 객실과 다르게 전기를 사용하려면 변원기가 필요했어요. 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나가야 할 시간이 왔고 직원은 처음처럼 우리를 환송해줬습니다. 하루 더 있었으면 아쉽고 하루 더 있었으면 지겨웠을 그런 시간이었습니다.